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영훈 대표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일면 톱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제 CS 인력을 SK 하이닉스로부터 전면 철수시켰다 보도가 나오면서 증권 시장이 갑론을박으로 뜨겁습니다. 굉장히 이제 화제를 불러오면서 난리도 아닌데요. 이게 이제 CS 인력으로 불려야 될지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 인력으로 불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력을 뺀 거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31일 날 뺐는데요. 처수 인원 수하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언론이나 텔레그램 또는 여의도에서 약간 오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HBM의 최초 개발사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제목은요. TC본더 유지보수 인력의 의미인데 더 나아가서 결론은요. 무대포 정신이 만든 걸작이 HBM이다. 이런 엉뚱한 제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원수인데요.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인원수는 꽤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거의 수십 명보다 훨씬 많고요. 한미반도체 TC본더가 SK하이닉스 공장에 플러스 알파가 가 있는데 대략 기계 한 대당요 0.5명 이상이 달라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원을 한꺼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거의 상주 인력입니다. 자동차 30대가 항상 SK하이닉스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고요. 교대식이긴 하지만 거의 근처 모텔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거의 SK하이닉스 준직원처럼 가서 일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HBM의 어떤 과정을 보면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작곡자가 지휘자한테 곡을 넘겨주면 지휘자가 이제 1바이올린 주자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뽑아낸 연주 파일이 일종의 HBM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휘자는 아마 SK하이닉스 공정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고요. 1바이올린 주자는 스택과 관련된 스택 팀장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있는데 각각의 위치에서 본드를 가지고 HBM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본딩을 하는 사람들인데 악기 연주자는 다 SK하이닉스 직원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처수된 인력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악기 1, 악기 2, 악기 3, 4에 붙어가지고 악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악기 유지 보수 관리자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 조율사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악기 연주한다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서 다음날 연주할 때 약간 수선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HBM 오케스트라에서는요. 악기 하나가 한 구절이 연주가 끝날 때마다 다시 리페어하고 손을 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붙어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악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악기가 바로 TC본더 아닙니까? 악기 하나하나에 리페어를 해야 되는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전문 인력을 다 달라붙게 해서 이 악기를 조율해 온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인원수가 많다는 거는 이 악기가 너무나 예민하다. 그래서 통상에 과거에 있었던 장비가 아니고요. 정말 너무 예민해서 초예민해서 뭔가 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예민하다고 해서 기계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기가 비싼 거는 훨씬 더 예민한 그런 의미니까요. 만약 다른 회사가 악기와 같은 본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예민함을 컨트롤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민함이 저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직원들이 이 공동으로 정말 문제 해결을 이행하는데 사투를 벌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인력수에 숨겨진 의미는 사투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의 조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미반도체에 찾아와서 당장 인력을 복귀시키라고 부탁을 한 거죠. 어떤 언론에서는 읍소라고 했던데 나중에 지워지긴 했지만 부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한미반도체에서 노를 한 거죠. 그래서 왜 부탁을 했느냐?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급하냐면요.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HBM이 미세 공정이 30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 미세 공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더의 수선이 멈춰지고 본더가 문제가 생기면 이 30가지 공정도 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본더가 다 연결돼 있고 공정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는 유지보수 인력을 빼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미처 못하기도 했지만 빨리 복귀시키지 않으면 공정 전체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안 했습니다. 사실 메인터넌스 인력을 뺀다고 했을 때 애초 계약서에 이 기계는 어떤 특성이 있기에 이 장비 납품 회사에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 조건이 보통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소 대신에 부탁을 했으니까요. 실제로는 이게 뭐 장비 회사들이 계약서가 있는데 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계약서에 반하는 내용을 했다고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법적 조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없었다는 이야기 되죠. SK의 이 조치가 굉장히 뜻밖입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와 관련해서 양사 간에 어떤 합의된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을 조합을 해보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초기에 정말 무대포 정신으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몇 명을 해야 될지 애초에 처음부터 계산을 못할 정도로 기계가 미지의 기계였다는 거죠. 처음에 SK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 보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남이가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이래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겁니다. 외국계 회사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도 무대포 정신으로 일단 해보자라고 한 게 한국적 정서였는데 그게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TC본드가 어떻게든 발주를 해서 해봤는데 됐다 이거예요. 수율도 나오고 정합성을 딱 맞추니까 야 이거 손대지 마. 이 그대로 있어. 이 그대로 해서 나머지 30공정을 붙여. 아슬아슬하게 젠가 쌓듯이 쌓아온 아주 아슬아슬한 탑이라는 겁니다. 그 30가지 공정 중에서 하나로 무너지면 수율이 안 나오는데 왜 수율이 안 나오는지 HBM 검사팀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 운영자의 감 그리고 의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기술자의 협력 이런 거가 우연히 만들어낸 걸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대포 정신하고 우연, 세렌디피트가 만들어낸 기계적 공학의 최고 걸작이 HBM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신 이야기겠죠. 애초에 이제 기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30가지 공정을 자유자재로 이 변형을 시킬 자신감이 있었다면 메인터넌스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SK의 초기 계약서에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명료성이 더해져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명확하게 가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는 초창기가 거의 무대포로 했다는 이야기고요. 양사 간에 진짜 안 되는 걸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온 영상에서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린 영상인데 기계공학의 보통 가공 한계는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물론 TC본더는 이제 기계공학 플러스 화학적 요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공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마이크로미터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기계공학의 그 가공의 공차 한계 50마이크로미터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가 되니까요. 그야말로 극한의 정밀도거든요. 아까 이제 오케스트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바이올린이 스택 팀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이 오케스트라 전체의 소유주는 누구냐? 재벌이죠. SK하이닉스의 최고 소유자이신 회장님이 교향악단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작곡자는 복수의 작곡자이죠. 제덱도 들어가고요. SK 내부의 HBM 설계자들도 공동 작곡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녹음 결과물을 팔아먹고 또 의뢰를 하시는 분이 엔비디아이죠. 의뢰인.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요. 음향 PD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한마디로 HBM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나? 안 되나? 피드백을 주는 거죠. 녹음 엔지니어가 이제 지휘자가 지휘해서 나온 음향의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연주가 잘못됐네. 이 부분 재연주가 필요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TSMC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넘어간 파일을 TSMC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이 웨이퍼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라고 피드백을 줘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은연중 많이 준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 도움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생산한 제품하고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한 제품의 이 분포도를 보면은 훨씬 삼성이 완만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탑처럼 뾰족 솟아있는 SK하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불리한 거죠. TSMC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HBM은요, 기계공학 플러스 무대포 정신이 만든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걸작이고 그 하나하나 공정이 30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바꿨을 경우에는 공정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스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이게 잘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여의도 전체에서는 오해를 하는 게 돈을 쏟아붓고 노력을 하면 언제든지 새 기술이 과거 기술을 대체하고 또 더 우월한 자금력이 가진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보의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과거 이야기고요. 2나노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몇 마이크로미터 공차에 본딩의 기술에 접어든 지금은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맞습니다. 물리학자들, 엔지니어를 물어보면요, 모든 게 극한의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여의도만 돈을 부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기술은 개선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커다란 오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